네, 수요일 오후장 선곡투자 오후 증시 정윤성입니다. 오늘은 또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시장도 다소 힘 빠지면서 흐림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어제의 힘을 이어받아서 삼성전자 그리고 시장 모두 반짝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힘이 빠지면서 지수도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반짝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약보합으로 전환을 하면서 다소 관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 외 종목들은 오늘 방향성 없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수요일 오후장 중심을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주주의 세계로 보다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전략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때 밖에 비 많이 오던가요? 밖에 비 많이 와가지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근데 많이 젖으신 것도 같고. 젖었나요? 전혀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네, 비가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시장도 지금 좀 힘이 빠졌어요. 좀 힘이 많이 빠졌었고요. 아침에 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잘 못 찾았었는데 삼성전자가 가니까요. 외인의 수급, 삼성전자 그게 가서 이제 올라갔었던 거였고 삼성전자가 약간 힘이 빠지니까 다시 한번 좀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네요. 워낙 뭐 달려줬으니까 그렇죠. 쉬는 건 이해를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요즘에 하나하나씩 있어요. 뉴욕 증시가 요즘에 빠져도 우리 시장은 오르고 지금 뉴욕 증시가 굉장히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확실히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이것이 달러 약세에 기인을 해서 우리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지 최근에 뉴욕 증시 빠져도 우리 시장이 좀 오르는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일단 이번 주는 약달러로 보고 있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약달러에 기인한 이런 금융자산의 인플레이션 효과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달러 인덱스가 2년 만에 94 찍으면서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고요. 달러가 이런 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약달러에 기인한 금융자산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런 미국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대만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로 자금이 들어왔었고요. 네. 어제 역대급으로 많이 샀었죠. 외인들이 1조 3천억을 샀는데 2013년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로 많이 샀었고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그렇죠. 1조 3천억 중에 9,200억이 삼성전자였으니까 네. 삼성전자를 사면서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리스크 온 환경 자체가 나타났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요. 비단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 금융자산의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바보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실질 금리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더라고요. 즉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1%씩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은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주식도 올라가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도 올라가고 맞아요. 비트코인도 만불 돌파하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즉 지금은 말 그대로 유동성 랠리가 나타나고 있어서 앞서 미국의 디커플링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상황이 가장 극명하게 전개되는 게 미국장과 우리나라 장인 것 같아요. 미국은 로빈후드가 있고 우리나라는 동학개미운동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먼저 이제 유동성 랠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약달러에 기인한 외인의 수급까지 이번 주에 더 얹어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라든지 여타 지수 같은 경우가 상단이 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 약세가 우리 시장의 외국인의 매수와 삼성전자의 상승을 더 기인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 시장이 확실히 뉴욕 증시보다는 선방을 한다라고 했으면 뉴욕 증시 오르면 우리 시장도 오르나 뉴욕 증시 빠지면 우리 시장도 빠지나가 결국에는 이 디커플링이 나타난다는 건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는 한 이 흐름이 더 가는 거네요.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외인들은 7년 만에 공격적인 순매수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진짜. 어제 1조 3천억이고요. 지금 2,500억 가까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2,800억 원이 네.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를 사는 게 우리나라를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에만 지금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뭐 코스피 네, 그렇죠. 200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를 산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장을 산다라고 보기에는 인텔발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과 그 외에 삼성의 낙수 효과가 보는 그 IT만 좀 관심을 갖지 그 외에는 확산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대한 그래도 경계감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 좀 헷갈렸거든요.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경계감보다는 네. 삼성전자의 업황 회복 자체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1등부터 10등 종목 중에서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가 50%가 올라올 동안에 BBIG, 대장이라고 하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삼바, LG화학 같은 경우는 100%씩 올라왔는데 유독 1등, 2등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50% 올라올 때 이 친구들은 30% 올라왔어요. 네. 20% 언더퍼폼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업황 개선과 더불어서
외인들이 큰 폭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많이 못 올랐던 삼성전자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어제 삼성전자를 9천억을 넘게 샀잖아요. 한 종목을 이렇게 1조씩 살 수 있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즉 말 그대로 외인들 자체가 플레이하기에도 삼성전자를 사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사고 이와 더불어서 도랑치고 가지도 잡아야 되니까 네. 업황 회복에 기인한 IT에 베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막 다른 종목까지 확산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시장에 사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렇죠. 얼마 전에 현대차가 그랬었죠. 현대차가 키 맞추기 발빠르게 올라오면서 네. 키 맞추기가 나타났었고 그 다음 차례가 삼성전자라서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를 사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달러 약세는 조금 더 지속이 될까요? 그래야지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오는 거죠. 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거의 95,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한 95 전후에서 거의 100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걸 깨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았었을 때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 외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약달러, 워낙 강세 측면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외인들이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27조 원을 팔았어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쇼커버가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지수 자체가 더 들어올릴 수 있는 거고 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든 뭐든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달러 약세에 조금 더 기인을 해서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사실 다른 종목들 다 갈 때 상대적으로 못 갔던 것도 그렇죠. 맞고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가 쉴 때 기존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였던 쪽은 사실 다른 쪽이잖아요. 네, 뭐 삼성 그렇죠. 바이오로스 셀트리온도 그랬고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언택트도 그랬고 삼성 SDI와 LG화학으로 대표되는 이차전지 쪽이 이제 기존 주도력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IT 쪽이 그거를 힘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쪽은 언제까지 쉴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거 같아요. 저는 딱 일정을 딱 특정지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 달 반 정도 쉬고 있는데요. 7월 말에서 8월 초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네요. 딱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금요일? 얘기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팡이라든지 매트 7종목이죠. 과거 뭐 2011년에 자무사 7공주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팡이라든지 매트 같은 대형 기술주,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시장을 끌고 가는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컨택트 키 맞추기가 최근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게 우리나라로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7종목이 있죠.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바이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배터리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게임에서는 이런 NC소프트, 이런 7종목으로 대표가 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모두 다 100% 이상씩 올라왔어요. 즉 이런 친구들은 한 달 반 동안 쉬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오는 건데 제가 변곡이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 자체는 그러니까 7월 30일자 장 마감 이후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장 마감 이후에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네이버의 내일 실적보다 그리고 내일도 네이버 실적 발표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후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큰 폭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미국장에서 그런 모습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인텔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친구들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방향성을 좀 모색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내일 네이버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 애플과 이제 아마존의 이제 이쪽에서의 성장 미국 성장 섹터의 상승이 결국 이런 언택트주들의 반등을 이끌지를 더 봐야 된다는 그렇죠. 글로벌 시장의 주도주, 언택트 주도주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그 흐름이라든지 바닥을 잡는 걸 보고 나서 튈 때 우리나라의 BBIG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개별 실적 발표도 있지만 그런 흐름과 같이 한번 동행해서 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 시점이 지금 딱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그 내일 모레,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이잖아요. 네. 그때를 전후해서 1차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시장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8월 초에 변곡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달 반 목금이 진짜 주요 쉬었다.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금 정도 미국의 실적, 우리나라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음 주에 시장 반응 보면서 한 8월 초 정도면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 마무리하고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딱 한 2달 정도 쉬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먼저 뭐 튀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벌써 20선
좀 찍어주고 지금 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는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진짜 네. 목금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셀트리온이 5%까지 낙폭을 키우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도 좀 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의 이 하락과 지금 쉬고 있는 흐름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약간 순환매 이런 쪽을 기대를 했거든요. 즉 신풍이라든지 신일 같은 경우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바통을 SK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백신이나 CMO 이런 쪽이 좀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램시마 S 시장은 추가적인 정증 확대가 이번 주에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과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방송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5%씩 빠진다는 것은 회사 내부적으로 수급적인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CMO 3인방 얘기를 했었을 때 바이넥스라든지 ST팜이랑 같이 거론이 되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어요. 글로벌리 CMO 1등 기업인데 이런 친구도 지금 BBIG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쉬어가고 있는 네. 측면이죠. 그런 부분 자체가 또 변곡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되돌리는 기술주, 대형 기술주 투자하는 중요한 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네. 5%나 빠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급적인 이슈가 또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지금 5%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 셀트리온 제약도 5% 가까이 빠지는 부분을 봤을 때는 뭔가 어떤 이슈가 있는 것 개별적인 같아요. 이슈가 있는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바이넥스나 ST팜 같은 종목들은 급등을 하면서 CMO 관련 종목도 올라올 때 유독 쉬어가고 있잖아요. 실적도 잘 나왔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이런 흐름 같은 경우를 돌리는 시점 자체가 인터넷이 가장 빠르고 바이오는 사실 확산이 되고 있지만 지금 중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큰 폭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먼저 100% 이상씩 올라갔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쉬어가는 모습이 좀 더 길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배터리 같은 경우 네. 이런 친구들도 지금 쉬어감이 길어지고 있는데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플레이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 NC소프트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쪽은 쉬어가고 있지만 웹젠 같은 경우 신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튀어 올라가고 있고요. 뭐 R2M이라고 해서 신작으로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 내일 사전 예약뿐만이 아니라 8월 중에 이런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작 모멘텀이 있는 게임주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앞서 바이오도 말씀드렸죠. 삼바 셀트리온 쉬어갈 때 나머지 친구들 올라오면서 키 맞추게 나오는 거고 게임도 NC소프트 쉬어갈 때 다른 친구들 신작 모멘텀 있는 친구들 올라오면서 키 맞추게 나오는 거고 현재 이런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 SJ, LG화학 이쪽 이제 2차 전지 쪽도 주도력이 있었던 쪽인데 어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좀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네. 주셨거든요. 마찬가지신가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발주라든지 수주 모멘텀 있잖아요. 이게 하반기에는 딱히 눈에 잡히는 게 없어요. 당장 테슬라 배터리 데이 자체가 9월경에 있죠. 그때 전까지 모멘텀 부재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개별주 플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2차 전지하면 일전에 소재만 봤어요. 네.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 정도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 올라가는 게 뭐냐면요. 대주전자재료나 뭐 상하프론테크라든지 뭐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완전히 각해진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일단 삼성전자와 IT 쪽에서의 주도력을 가져가고 있고 이쪽은 사실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던 쪽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이제 힘을 지금 여기서 받은 거고 그동안 네. 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기존 주도력에 있었던 언택트 쪽에서든 확실히 목금 이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반등의 힘을 가져갈 수 있는 실마리를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2차전지 쪽은 각계 전투 속에서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조금 더 기간 조정의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겠다. 지금은 어쨌든 IT가 차례를 받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IT가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고 2주 전쯤이었죠. IT의 낙수 효과 말씀드리면서 PCB의 재발견에 대해서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5G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기판의 사용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 MLCC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요. MLCC. 그러니까 5G라든지 이런 모바일 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신작이 상반기에는 부진했었잖아요. 네. 하반기 자체 늘어나는 부분과 그리고 이런 촉발된 수요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더 커지면서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쪽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생각보다 셀트리온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저도 아침에 셀트리온을 좀 체크를 하면서 나왔거든요. 네, 지금 6%까지 또 제가 빠졌네요. 그
3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하락 흐름을 상방으로 전환시킨 가격, 그러니까 기간이 3월 23일이었어요.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3월 23일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추세 20선 자체가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날이었었죠. 이날 한마디로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말 그대로 그때 추세를 올린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는 추세 자체가 깨진 적이 없었어요. 20선이 보이시죠?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이 올라가다가 오늘 드디어 추세선 자체가 무너졌던 30만 그런 원이 날이죠. 깨졌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무조건 20선, 그러니까 달릴 추의 기세세, 추세선이라고 하는 달리는 기세 자체가 멈춘 적이 없었는데 그게 오늘 처음으로 깨졌다는 그럼 거죠.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오늘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1차적으로는 장대 음봉이 나왔으면 보통 저는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둡니다. 즉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장대 음봉 50% 선이 30만 7,500원인데 이런 식으로 가격을 설정해서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고 빠져나오시는 것들 고민을 하시던지, 아니면 장기로 BBIG,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오히려 더 빠질 때마다 살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 지금 하시면서 파는 걸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다, 나는 셀트리온 워낙 진성 주주나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빠질 때마다 코로나19 치료제 지금 임상 들어갔었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뭔지는 저도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긴 관점에서 계속 모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온 30만 원인데 지금 이걸 깰까 말까 하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조금 기술적인 전략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4개월만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4개월 만에 추세가 처음으로 깨졌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어서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자리다. 3거래일 이내에 반드시 20선 위로 다시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네. 못하면 조심스럽게 일정 부분이라도 비중 축소하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셀트리온은 조금 더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일단 5%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반면에 좀 분위기를 바꿔서 최근에 꿈틀대고 있는 한화 이제 두산그룹주를 볼까 해요. 네, 그렇죠. 오늘 또 각각의 이슈가 있어서 먼저 하나 쪽의 이슈부터 볼까요? 오늘 뭐 하나는 이슈가 많았어요. 지금 세계 최초 최대 연료전지 발전소 그래서 두산과 하나 쪽에서 갔는데 관련한 종목들 어제 그리고 나온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이런 제한을 해제한다라는 뉴스로 또 관련한 종목들 또 미국 ECC 공장 인수에 인수 참여. 참여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런 관련한 화학 쪽에서 이제 하나솔루션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하고 두산그룹주네요. 어떻게 딱 보면. 보셨어요? 일단 관련 이슈 자체가 많이 엮이고 있는데요. 둘 중에 보면 세계 최대 연료전지, 이번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죠. 네. 부산물로서 생산이 되는 수소 연료전지 한 16만 가구 정도 연산으로서 활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 에너지 같은 경우가 언급이 되면서 하나 같은 경우가 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쪽 수소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두산이나 두산 퓨얼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 자, 우선주 상한가. 그렇죠. 네. 한화, 두산 둘 중에 너보고 뭐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화 사겠습니다. 한화. 왜냐면요. 일단 1번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각 관련 이슈 때문에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쪽 관련 노이즈가 섞이는 게 싫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매각 관련 이슈가? 추가적으로 M&A 관련된 이슈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한 럭비공 같은 주식이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요. 만약에 이런 쪽이 실체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요.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그러니까 하나 큐셀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태양광 산업부터 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쪽 관련 사업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었던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둘 다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다면 최근에 이제 그 M&A에 관한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서 올라갔던 이런 두산그룹주보다는 차라리 하나그룹주가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쪽으로 일단 손을 딱 들어주고 싶어요. 어제 이제 그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이 제한 얘기 나왔을 때 네. 어제는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다가 오늘 이제 하루 분석을 했나 봐요. 그래서 비트로테크, 뭐 한양에엔지 네. 이쪽이 이제 관련해서 개별주안에서 오르고 한화 쪽에서 또 이런 수혜 기대감에 관련한 종목들이 오르는데 이건 어느 정도의 이슈인가요? 그냥 단발성 이슈인가요? 단발성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보면 그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모남이나 신성통상 네. 같은
애국 테마가 있었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와 관련돼서 테마가 VR, AR로 튀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우주 뭐 이런 쪽으로 튀다 보니까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근데 그 맞아요. 흐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모나미나 신성도 보세요. 금방 차익 실현 나왔었잖아요. VR, AR 관련주도 보십시오. 하루 이후에 또 나왔었잖아요. 오늘도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쪽은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이런 쪽은 팔고요. 미국 ECC 인수 참여 어제 제가 대한유화 그 실적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NCC 쪽 상당히 좋을 수 있고 이런 쪽 뭐 ECC라든지 이런 쪽 참여를 하게 되면 아 좋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가 반응이 석유화학주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발성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원래 두산과 한화 같은 경우에 참 뭐 태양광이라든지 두산 쪽도 참 부진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엮이면서 좀 꿈틀꿈틀 되고 있는데 일단 하나그룹주 전체적으로는 매매 관점으로 그래도 여전히 볼 수 있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이 이슈로 가장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수소 관련해서 이렇게 여기 세 가지 이슈 중에서는 태양광 수소 이쪽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쪽인데 수소 태양광 대장은 그냥 하나그룹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OCI가 베타는 가장 크죠.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업황이 개선이 된다는 이런 전제를 까니까. 근데 OCI보다는 오랜 기간 잘하고 있는 하나그룹주, 특히나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이런 쪽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산그룹주가 사실은 네. 종목의 움직임은 더 탄력적이에요. 훨씬 탄력적이죠. 지금 두산중공업 투자 경고까지 왔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최근에 급등을 해서. 근데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해상풍력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네.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월성 1호기 지금 폐쇄 감사 그 여부에 대해서 네.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좀 다른 입장이 나오면서 탈원전에 대해서도 좀 그렇죠.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 주목을 하면서 또 이것도 상승 모멘텀이 돼준 것 같은데. 이거 원전 해체 관련해 가지고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가 앞서 우주하고 같이 겹쳐버리잖아요. 거기에 헬륨으로도 오늘 또 엮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두산 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으로서 많이 엮였는데 오히려 이쪽 관련해서는 중소형주 단이 더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삼강 M&T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튀었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올라왔었고 이런 대형주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쪽보다는 매각 관련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두산 중공업 인프라코어, 퓨얼셀 솔루스 두산 뭐 이런 쪽 같은 경우 다 두산 그룹주인데요. 두산 중공업 빼고는 다 매각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과연 매각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인가. 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이게 매각이 안 될 경우에 국유화 얘기 나오면서 가겠죠. 갑자기 튀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뉴스가 나올 때 그냥 한번 이렇게 팔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잠잠해질 때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치고받는 트레이딩이 좀 낫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쪽 같은 경우에 두산그룹주 탑픽은 두산중공업, 하나그룹주 탑픽은 아까 하나솔루션과 한화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굳이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매매 매력도가 굳이 잡아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그룹 다요? 두 그룹 다 그냥 굳이 잡아본 거예요. 지금 이 그린 뉴딜에 대한 모멘텀으로 꿈틀꿈틀 되고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어도요? 네, 그런 쪽보다는요. 저는 매각 관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도장 찍는다 했다가 엎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가장 최근에 그 HDC 현대산업개발도 딱 그랬잖아요. 네네. 주가 어떻게 됐나요? 매각 관련해서 찍는다, 도장 찍는다더라 뉴스 나올 때 그때 파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은 가격이 일정 부분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서 굳이 잡아본 거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그룹주 탑픽이 가장 먼저 튀었던 게 한화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매매 측면에서 하나를 잡아본 겁니다. 근데 이제 매매 매력도가 높다라고는 보시지 않는 거네요. 이거 사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금? 저는 뭐 일단 하나 쪽과 두산그룹주들이 움직이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에 관심이 높구나라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상한가인데요. 그래서 사시겠어요? 안 그럼 사시겠어요? 우선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움직임을 봤을 때는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건 매매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다는 거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그래서 보이시죠? 전략을 사실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산중공업 왜냐면 투자 네. 경고까지 가고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게 더 급등을 하면 정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최근에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도대체 어떤 이슈로 조금 더 강하게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 꼽아봤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을 계속 드렸던 것 자체가 뭐냐면 입장이 바뀌었는데 살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딱 답을 못 정하잖아요. 저도 딱 저는 그래요.
매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딱 이렇게 피해 가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못 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하고 두산 쪽 지금 살 거냐 말 거냐 안 사겠습니다. 딱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두산중공이 그렇게 가도요. 그렇게 가도요. 네. 차라리 다른 쪽을 보겠습니다. IT 일단 볼게요. 굳이 탑픽을 잡으신 거지 매매 매력도가 높지는 않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고 두산이 주제기 때문에 잡은 거지. 이쪽이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을 때 지금 따라가면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모처럼 부진했던 그룹주들이 좀 올라서 여쭤봤는데 매매 매력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쉬운 답변을 참 주셨어요. 아쉽네요, 저도. 네,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전히 그렇죠. IT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 보면은 소재 얘기해주셨고 후공정 쪽 얘기해주셨고 PCB 쪽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오늘은 어딜까요? 오늘은 MLCC 쪽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MLCC로 갔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사막 콘덴서입니다. 네. MLCC 지금 현재 뭐 전장용 MLCC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요. 지금 현재 MLCC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관련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살펴봐서 그 어떤 사업부별로 이런 실적 브레이크다운 보면 MLCC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3분기에 좀 더 올라올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실리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 첫 번째입니다. 자, 상반기에 상당히 모바일 스마트폰이 안 팔렸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전략적인 스마트폰 자체가 8월 5일 날 언팩 행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약을 받을 거고 판매 자체가 늘어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모바일용 5G MLCC 이런 쪽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 자체가 잡히고 있습니다. 유독 많이 부진했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가는 거고 두 번째, 삼성전기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이후에 아침에 보면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MLCC 대장주인 삼성전기가 움직였다. 그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삼성전기와 같이 페어를 이루어서 갈 수 있는 종목이 사막콘덴서이죠. 네. 이쪽이 모바일 MLCC 하는 쪽은 아니에요. 산업용 쪽입니다. 매출 비중 자체 탐방을 다녀보더라도 다녀왔는데요.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따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2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을 나타냈었던 그 박스권 자체를 강하게 뚫어냈어요. 그 부분 자체가 상당 59,000원대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가 딱 그런 모습 자체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59,000원 자체가 지금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모습이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었던 부분 자체의 상단 자체를 갭으로서 오늘 뚫어내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윗꼬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윗꼬리 자체는 말 그대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떨어지니까 IT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영향이지 2개월 사실 2개월이 훨씬 넘은 거죠. 네. 그런 박스권 기간 조정 이후에 돌파를 했다는 측면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렇게 떨어졌을 때 차라리 종가 공략주 그리고 앞으로 한 일주일간 스윙으로 바라볼 때는 MLCC, 삼성전기와 함께 대장주로서 볼 수 있는 사막콘덴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자체는 기존의 탑라인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사이드 기존 전고점까지 바라보는 한 7만 원까지 같이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제가 아까 59,000원이 돌파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59,000원대 이 부분을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살짝 버퍼를 두고 낮춰보게 된다면 한 58,000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못다한 이야기를 또 IT 관련해서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일단 IT 소부장 그리고 PCB MLCC 재발견 다 IT잖아요. IT 관련해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장 마감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 뭐 이제 발주맨 박창균 검색을 해보시면 노란톡 채널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매일 시황과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주에 뭔가 발주 줄 것 같아요. 발로 주식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발주맨이니까. 근데 발로 뛰면서 뛴다. 주식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도 탐방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의 종목픽은 사막콘덴서로 목표가 7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주신 만큼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와운의 박창현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인사이트.